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2021년에 고점을 찍었고, 이때 아파트를 구매한 영끌족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투기꾼들이 분양받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았고, 영끌족들은 이를 가장 비싼 가격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영끌족들은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다시 오를 때까지 버티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1년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A씨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받은 영끌족에 속합니다. 당시에는 가격이 상승하여 경제적 성공한 투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는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까지 상승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씨는 은행 이자를 갚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가 자신의 평생 집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던 그 시절 20대와 30대의 젊은 영끌족들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꿈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상승하는 금리와 함께 치솟는 이자 부담, 그리고 하락하는 집값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고점에 집을 구매한 이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그들 앞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꾸준히 이자를 갚아가며 버티는 삶, 다른 하나는 과감히 손실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론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고점에 집을 구매한 젊은 영끌족 중 일부는 알뜰하게 생활하며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B씨는 2021년 1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아파트를 7억 6,7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3억 원과 신용대출 1억 원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출을 사용했습니다. 구매 후 집값은 2021년 8월에 8억 7천만원까지 치솟으며 1억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집값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그해 12월에는 6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매월 나가는 이자 비용이 1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B씨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 위해 긴축 재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끌족인 C씨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C씨는 2020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7억 3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연 2% 후반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과 회사 사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으나 금리 상승으로 인해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었고 이는 C씨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대책은 고점에서 구매한 영끌족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었지만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재 집값과 금리 변동에 따른 영끌족들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결정이나 상황은 각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가의 이자를 감당하며 살다가 정부 정책의 도움으로 이자 부담을 줄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으로 인해 젊은 영끌족이 다시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영끌족이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고점에서 구매한 20대와 30대 영끌족들은 금리 변동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끌족들을 투자 실패의 사례로 삼아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영끌족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 영끌족은 과거에 집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시장 상황만 바라보며 구매를 망설였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마치 결혼이 그렇듯 집을 구매하는 것도 너무 많은 고민보다는 결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고민해봤자 무주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며 그 결정에 납득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아파트를 7억에 구매했고 현재 그 가격이 4억 혹은 5억대로 하락했지만 언젠가는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고 그때 과거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집을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집을 살 수 없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4억이나 5억에 혹은 더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러한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졌다고 비웃지 말라는 말이 당연히 옳습니다. 영끌족을 비웃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경험을 보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남들이 구매한다고 무작정 따라 구매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고점에서 집을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투자를 하고 월급의 대부분을 이자와 원금 상환에 쓰는 생활이 과연 행복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고민거리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집 한 채 사는 데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점에 집을 구매하고 그것이 물렸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투기적인 마인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집을 구매할 때 순수하게 실거주 목적도 있었겠지만 투자나 투기의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투자 실패를 어떻게든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현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가능한 한 최소한의 손실로 상황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자를 낼 수 있을 때까지 버티며 줄일 수 있을 때까지만 줄이며 살아간다는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구매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집을 구매하려 합니다.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며 4억, 5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혹은 회사 대출이나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결국 고단해질 것을 알고 있기에 많은 이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신중하게 고려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